올해도 역시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 기후로 인한 농수축산물의 그 가격 인상을 이제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아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입되는 양은 줄어드는데 고정 지출로 나가는 전기료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불경기에는 이러한 부담을 좀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 보러 가기가 겁이 난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KTV 생활엔 정책 꿀팁 요정이죠. 정들레 리포터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정들레의 미모도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상 물가가 올라갔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제 미모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떨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알찬 꿀팁 기대하세요. 민생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꼼꼼하게 소개해 주실 전문가 두 분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행정학과의 황광선 교수입니다. 오늘 물가에 대한 부분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요즘에 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고민인 네. 분들이 참 많다고 네,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고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식품이나 외식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요? 네네. 그동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일에 농수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참여자는 전국 그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하고 10개 외식 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업계도 이날 품목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연장해 줄 것, 또 국제 가격이 증가하는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도 그 기업들이 이렇게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지원만 바랄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제조 혁신이라든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따라서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해줬는데요. 정부는 이제 이렇게 업계하고 간담회라든가 현장 방문을 좀 활발하게 해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또 이 국민 경제에 또 굉장히 긴급한 그런 민생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 담합을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식품이나 외식 업계도 뭐 중요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운전자들은 사실은 요즘 기름값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싫거든요. 도대체 이 기름값은 왜 오르는 거예요? 일단 기름값이 오른 직접적인 이유는 정부가 최근 유류세 인하폭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 경유는 37%에서 30% 이렇게 줄였는데 기재부는 지난 코로나 때였죠.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했었고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최근 이 인하율을 줄여가려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이 할인되었다가 할인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 가계부를 꼼꼼하게 쓰지 않는 사람이라도 장을 보러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보면 물가 체감이 확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상품의 가격이 예전보다 올랐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직접 장을 보러 나간 주부를 따라가 봤습니다. 과연 요즘 장바구니 물가는 어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천 서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35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라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요. 일반 마트보다 그래도 한 몇십 원이라도 좀 저렴하기도 하고요. 제가 성향이 그 마트보다는 이런 전통시장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즐겨 찾는다니 알뜰 주부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뭘 사시려나요? 일단은 제철에 맞는 식재료를 좀 구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녁 밥상에 올릴 생선도 좀 사고요. 근데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이 장바구니에 제가 생각한 것들을 담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먼저 채소 가게부터 둘러봅니다. 요 감자 좀 사려고 그러는데 감자 얼마예요? 감자 3,000원, 2,000원 그래. 3,000원이요? 예. 우와, 왜 이렇게 싸? 이만큼 3,000원이에요? 예, 토마토 3,000원이요. 저번에 보통 이런 거 4,5,000원 했었는데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 가격이 많이 내렸네요. 많이 감자가. 내렸어요. 감자 지금 배달하는 편이니까. 아니 지금 삶아가져가지고 오를 줄 알았더니. 아, 감자는 저장했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 그리고 양배추 좀 사려고 하거든요. 아, 양배추요? 네. 양배추는 저거요? 반쪽짜리 있고 통짜리 있고. 반쪽짜리 얼마예요? 반쪽짜리 2,000원. 반쪽짜리 하나 줘보세요. 예, 예. 양배추도 오른 건 아니죠? 양배추는 오르진 않았죠. 제가 아까 3,000원은 드렸거든요. 올 상반기만 해도 천정부지로 올랐던 채소 가격. 오늘은 마음껏 담아봅니다. 가격이 보통 마트보다 900원, 500원, 1,000원은 아니고 그 정도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파프리카도 그러고 감자 같은 경우도 장마철이라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고 오이 같은 경우도 7월 중순에는 2개 2,000원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4개 2,000원이에요. 그럼 엄청 저렴한 거예요. 특히 저 오이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여기 저렴하고. 역시 시장이라서 많이 저렴하네요. 파프리카하고 양배추가 좀 저번보다 좀 떨어졌고요. 이제 조금 다시 오를 것 같고. 그냥 맨 그 정도 같아요.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거는 없어요. 소비가 덜 된 거는 좀 떨어지고, 저 소비가 많이 되는 거는 좀 오르는 추세고. 홍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수확이 되니까 좀 떨어졌어요. 올여름 비가 많이 내려 혹시라도 채소 가격이 더 오를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채소장은 성공입니다. 이번에는 생선 가게로 가봅니다. 함께 사는 시어머니를 위해 싱싱한 생선을 살펴보는 사례자. 국내산은 많이 철대 마시면은 갈치가 나요? 고등어가 나요? 지금은 갈치철이죠. 그렇죠. 이거 괜찮은 거 둘 중에 하나를 주세요. 여기 많아요. 이걸로 주세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드실 거라 좋은 걸로 고르겠다 마음 먹지만 그래도 살림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국산입니다. 2마리에 한 10,000원 하더라고요. 보통 2마리에 10,000원인데 한 마리 더 주시는 거예요. 너무 저렴한 거예요. 지금 갈치철인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되게 생선 비싸서 못 사 먹었거든요, 한동안. 네. 그리고 오징어는 좀 그렇고 고등어 같은 경우도 저렇게 큰 게 10,000원이래요, 2마리에. 그러니까 여기가 좀 마트나 이런 데보다 3,000~4,000원 정도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그 뉴스에서 그런 말이 많았어요. 뭐 오징어 같은 경우는 뭐 금지거나 가격이 되게 높았긴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요새 오징어 많이 잡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한 30%는 떨어지고 가격도 갈치 같은 것도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전복하고 문어 같은 경우는 저런 건 생물이라 가격 변동이 심해요. 초복, 중복, 말복에는 가격이 오르고 지금 같은 시즌에 가격이 내리고 뭐 그 정도의 추세긴 해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 10에서 20%는 많이 다운됐어요. 아무래도 다들 불경기라서 손님들이 안 사는 것도 있고 왜냐면 거래처들도 안 사니까 가격 내리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돼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갈치까지 득템한 오늘의 사례자. 왠지 오늘 밥상은 푸짐할 것 같죠? 옛날 생각나가지고. 이것만 주세요? 네. 가족들이 좋아하는 반찬요?
일단 시어머니는 갈치조림을 좋아하셔가지고 아까 그 갈치를 여름이라서 비싸가지고 작년까지도 좀 못 샀는데 가격이 저렴해져가지고 갈치를 좀 샀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철 그 양배추라든가 이런 거에서 저기 샐러드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감자 같은 거 이런 거 볶아가지고 이러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샀어요. 이번엔 달달한 여름 과일도 몇 가지 담으려는 것 같죠? 요즘 과일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과일 가격 한번 볼까요? 사장님 참외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씩이요? 아, 좀 올랐어요. 이거 하나 여전히 비싼 과일값에 망설이던 5,000원이요? 사례자. 결국 네. 빨간 자두 한 봉지로 타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영수증 하나만 써주세요. 과일의 경우 앞으로 출하 물량이 꾸준히 늘 예정이라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보신 거 얼마 정도 드릴까요? 아, 오늘요? 잠깐만요. 조금 생각보다 장마철이라 좀 오를 줄 알았는데 과일 가격이나 이런 거는 뭐 그대로고요. 뭐 양배추라든가 이런 거는 한 1,000원에서 뭐 900원 정도가 저렴해서 보통 제가 한 4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 지금 다 해가지고 한 39,000원 정도? 보통 저희 3인 가족이라 해가지고 한 3, 4일 정도? 예, 그 정도 분량 장 본 것 같아요. 예상보다 알뜰하게 장을 본 오늘의 사례자. 그런데 장보다 말고 뭐 하세요? 아, 아까 시장에서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싼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게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려고 사이트를 좀 들어가는 건데 이 참가격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품목별로 가격을 다 비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역시 알뜰 주부는 뭐가 달라도 다른데요. 참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포털 누리집으로 이곳을 방문하면 내 주변 매장의 품목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디님,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가격 저렴한 데를 찾아냈어요. 저 지금 빨리 가서 못 본 장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돼요. 아무래도 장보기의 맛은 전통시장이죠. 오랜만에 시장 구경 가보니까 확실히 좋은데요. 자, 영상 마지막에 우리 주부 사례자가 참가격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하셨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참가격 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정말 대단한 주부님이신 것 같아요. 네. 이 참가격은 그 말씀하신 대로 가격 정보 종합 포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마련했습니다. 2015년부터 그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 18개 권역에 그 총 265개 판매점에서 그 생필품 120종류를 주 1회 가격을 조사해서 거기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앱을 보면 생필품의 가격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제품별 또는 판매점별로 가격 비교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장바구니 비교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이나 혹은 구입하는 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할인 매장이라는 또 메뉴를 클릭을 하면 그 할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업태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다음에 품목별로 할인 시기와 또 할인 내용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나온 것처럼 그 내 주변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내 주변 검색은 내가 있는 우리 집 주변에서 그 판매점과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싸게 가서 구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봤지만 뭐 전반적으로 물가가 조금은 안정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또 어떤 지원을 펼치고 있을까요? 네, 정부는 하반기 물가 관리 일환으로 농수산물 할인 지원, 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의 5조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51개 농산물
식품 원료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1,600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과일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마늘, 양파, 건고추 등 14,000톤 정도의 신규 비축을 시도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서 수급 우려에 대비하는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갑자기 해가 쨍쨍하다가 갑자기 비가 막 내리다가 이 폭우와 이 가뭄을 어쩔 수 없이 겪어나가는 우리 농산물들 이게 계속 가격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자연재해로 이루어진 이 단어들 금징어, 금추, 금치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물가에 안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최근에 그 이상 기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도 역시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 기후로 인한 농수축산물의 그 가격 인상을 이제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아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품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늘하고 양파가 이제 작황이 조금 부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수급의 상황을 보면서 일부 비축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배추 같은 경우에도 비축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하 물량을 시장의 상황을 봐서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름에 삼계탕 몸보신 하느라고 삼계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닭값이 생닭의 가격이 뭐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정부가 닭고기를 추가 입식 인센티브를 190억 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생닭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물고기가 또 안 잡히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기간에 그 수산물의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그거에 이제 대비해가지고 정부 비축 물량을 5,080톤 이렇게 방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러 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특히 휴가철이 되면 숙박이나 여행이나 또 항공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가 인상 분위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올리는 건 아닌가?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민생 안전에 이 최우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관리를 볼 하고 수가 계십니다. 있는데요. 수입 과일 가격은 어떤가요? 네,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이유로 수입 과일에 관세를 적게 부과하거나 혹은 아예 부과하지 않는 할당 관세를 운영합니다. 아까도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상품의 국내 유통량이 적으면 관세를 낮춰서 수입을 촉진하여 물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량이 확보가 되면 그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은 아무래도 좀 낮아지게 되겠죠. 또 반대로 물량이 넘치는 경우에 시중에 물량이 넘치는 경우에는 관세를 올려서 수입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할당 관세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나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등 이런 과일에 대해서 모두 무관세 적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과일의 가격은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무관세 조치에도 다소 물가 바나나나 오렌지 등의 가격은 작년보다는 다소 오른 것으로는 좀 파악은 됩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치솟거나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그 기준점을 잘 맞추기 위해서 관세를 그에 알맞게 적용하는 거군요. 예. 네. 자, 식탁에서 빠지지 않던 김의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김을 참 좋아하는데 네.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앵커님도 좋아하시지만 우리나라 K김의 그 인기가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당 관세를 인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입되는 김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줌으로써 이제 그 국내 가격을 낮추는 그러한 효과를 꾀했고 또 김 최종 가격에 대해서 할인 지원을 20%씩 했습니다. 좋네요. 네. K김인데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그렇죠. 마음 편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이제 수출하느라고 국내 소비자들이 너무나 비싸게 먹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네. 이게 뭐 기쁘면서도 뭐 이렇게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그러게요. 모르는 네.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김의 유통 질서가 문제가 있는가 이제 점검도 했고요. 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매점 매석이나 판매 기피 행위 등을 점검 중이며
유통 교란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그 김 양식장을 대폭 확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700헥타르를 확대하는데 네. 그게 이제 11월부터 가격이 아주 안정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불경기엔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는 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 올상을 짓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들인데요. 들레 씨가 불경기로 힘들어하는 한 카페 사장님을 만나고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커피를 너무 사랑해서 몇 년 전부터 작은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인데요. 근데 사장님께서 이 불경기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불경기를 이길 수 있는 여름철 꿀팁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향기만 맡아도 행복해지는 커피 한 잔의 여유. 누구든 이런 상상 해보셨을 거예요. 딱 카페에 앉아서 내가 직접 내린 커피를 탁 마시고 조그만한 내 소유의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 여유롭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요. 하지만 힘든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찾아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그곳은 바로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한 카페. 오늘 가볼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작지만 아주 여유로워 보이죠? 가보실까요? 이곳의 사장님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1일 알바 정들레러 갑니다. 사장님, 그럼 네.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지금 저희가 아침, 점심 시간이 좀 바쁘고 지금은 휴식 시간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콩을 볶을 거예요. 콩이라면 커피콩을 말하는 걸 텐데요. 이곳에선 커피 생두를 직접 볶는다고 합니다. 사장님, 콩은 어디 거 쓰시는 거예요? 얘는 지금 현재 케냐 거예요. 1시간 후에. 네. 보통의 카페에선 거치지 않는 과정인데요. 원두를 왜 직접 볶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바리스타 따기 전에 로스터를 먼저 했었어요. 단가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콩을 사는 거하고 원두를 사는 거하고. 그래서 콩을 볶여서 로스팅을 하게 됐어요. 생두를 잘 볶는 일은 쉽지 않죠. 때문에 생두보다 원두의 가격이 높은데요. 로스팅을 배운 사장님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생두를 구입한답니다. 사장님, 네. 커피 향이 너무 고소한 게 너무 좋아요. 네. 과연 잘 볶아진 원두의 맛은 어떨까요? 치마하고 섞어서 이렇게 맛있게 드든 아주 맛있는 소리가 나네요. 오, 이거 완전 고소하고 입안 가득에 그냥 그 커피를 딱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커피콩을 볶아 사용한다는 이곳. 커피 맛이 좋은 건 물론이고요. 원가를 낮췄기 때문에 판매가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손님 덕분에 저 정들레의 본격적인 아르바이트가 시작됐는데요. 커피 한 잔 내리는 일도 손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이곳 사장님은 평소 혼자서 이 일을 다 한다는데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자주 오세요? 근데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오고요. 여기 커피를 안 마시면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네. 너무 자주 오고 그래요? 주말에도 생각날 정도로 너무 맛있고 다 매일매일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8년째 사장님의 노력 덕분에 단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곳. 하지만 그 사이 어려움도 많았답니다. 맛있게 드시고 자주 오세요. 네.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럼 어떨 때 가장 힘드세요? 이제 물가죠. 물가이고 콩도 올랐지만 모든 일회용품이 다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프랜차이즈점이 그 다음에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네. 베트남 콩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고물가에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사장님 같은 소상공인들은 매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실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 명을 훌쩍 넘었고요. 그중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당수랍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죠. 지금 제가 전기,
그 보조금에 대한 걸 지금 신청해 놨거든요. 한전하고 해서 네. 지원해 전기료를 주는 거죠. 지원받는 네네네네. 거예요? 아, 전기요금을 지원받는다니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데요. 바로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올 7월부터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전기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불경기에는 정말 단돈 뭐 몇만 원을 주셔도 감사하죠.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사장님. 부디 오래오래 장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우리 카페 사장님 같은 소상공인들을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모쪼록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신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경제 열심히 도와주도록 해봅시다. 사장님들 힘내세요. 네, 동네에서 8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소상공인을 만나봤습니다. 카페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한 자리에서 8년 동안 운영을 해오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레 씨는 직접 가보셨잖아요. 네. 남다른 점이 좀 발견이 되던가요? 일단은 원두를 직접 볶으시다 보니까 정말 이 커피가 진짜 맛도 맛이지만 정말 신선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 캐릭터가 확실하세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좋아서 오시는 손님들마다 모두 다 커피 맛도 칭찬하지만 사장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다들 두말할 거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 역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도 맛있고 또 사장님까지 친절하시니까 네. 대화가 잘 통하니까 네. 단골 손님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영상에서 보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신청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특별 지원을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쉽게 말해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아무래도 수입되는 양은 줄어드는데 고정 지출로 나가는 전기료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불경기에는 이러한 부담을 좀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고 또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다시 네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사업자만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사업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1차, 2차 상반기 지원을 받았는데 요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하는 사업자들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원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전력하고 직접 계약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그 사업자 정보하고 한국전력 고객 번호만 입력을 하면 고지서에서 액수를 이렇게 차감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준다고 하고요. 한국전력하고 계약하지 않은 사업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전기세가 관리비 이렇게 포함되는 그러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전기요금 영수증이 12,000원 넘는 영수증 한 번만 제공을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매월 전기요금 영수증을 매월 냈었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대단히 간소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사항은 그 중기부 누리집에서 이 사항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콜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번호가 1533-0200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관련 내용을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꿀팁 요정 들레 씨, 네. 전기요금 말고 또 다른 혜택이나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꿀팁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이 꿀팁 요정 띠리링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배달료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나 외식 업계 등의 연내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서요. 배달 관련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 배달료 지원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우리 배달 관련된 우리 사장님들 저기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년까지요. 화이팅! 하나 추가만 할게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낮추는 거죠. 임차인들은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고물가에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밖에 또 다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첫 번째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은 역시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금리에서 네.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그 요건, 그 자격 요건을 좀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금융지원 3종 세트는 대출 연장과 고금리에서 저금리로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상공인들 중에서 또 오히려 도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중에서 소기업으로 도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데 네.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판매 진출할 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요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이렇게 상승하고자 할 때 최대 7억 원을 대출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소상공인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경쟁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해외 쇼핑몰 입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이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네.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 전국에 77개의 소상공인 지원 센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각 지역별로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통합 콜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 번호가 1357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전화를 거시면 본인한테 맞는 그러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채널에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따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말 정부가 다방면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네. 그런 대책을 마련했군요.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77개나 있다고 하니까 네.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은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민생 안정 정책과 관련해서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방정리 함께 보시죠.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민생 안정 정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2년 전 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중소금융권은 이자가 굉장히 높은데 그 중소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이렇게 경감시켜드리기 위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분기하고 2분기까지의 신청이 완료가 됐는데요. 네. 3분기 신청을 좀 기다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작년 2023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5% 이하에서 7% 미만이다 라고 하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기업, 다시 말하면 네. 그 법인 소기업도 이자를 내신 경우에 한해서 네. 요 이자 환급의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개인 사업자는 거래 은행에 직접 가시지 않으셔도 되고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 소기업은 조금 까다로운데요. 이 법인 소기업은 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증빙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그 증빙 서류가 중소기업 확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할 당시에 또 폐업하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폐업하신 분들은 이 중소기업 확인서 대신 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확인하는 공문을 발급받으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작은 네일샵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는 광고를 봤는데요. 듣기로는 24년 개업자는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24년 1월에 개업을 했거든요. 그럼 대상자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받으려면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개업자는 이 작년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잡히지 않아서 매출액 기준 조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도 우리 국민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가는 민생과 관련이 밀접하죠. 고물가로 서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되었으면 하고요. 생각할 것은 경제가 어렵다고 움켜쥐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또 적절하게 소비를 하여서 적절한 경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고물가에 시달렸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가중되셨을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마음의 좀 여유를 찾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정부는 요 밥상 물가, 특히 먹거리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커다란 고통과 이게 불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수급 관리를 해주셔서 소비자가 이 먹거리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좀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들레 리포터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물론 당연히 저물가였으면 좋겠지만 이미 올라버린 걸 어떡해. 이 고물가 시대에 지금 닫혀버린 지갑만큼이나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활짝 열어서 주변 분들과 이런 꿀팁들을 공유하면서 우리 또 행복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